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중일 갈등은 단순한 양자 구도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 일본과 중국의 갈등을 1대1 양자 구도로 자꾸 이제 보는 경우가 자꾸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도 이제 중국과 일본만 딱 비교를 하고 뭐 경제력 뭐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G2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국하고 일본만 딱 생각을 놓고 보면 중국이 앞서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일본이 뭐 뒤지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자 구도로만 딱 보게 되면 판단을 흐리게 된다는 거죠.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죠? 지금 일본과 미국은 뭐야? 동맹 관계죠. 미국도 지금 중국과 싸우고 있어요. 중국과 다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대1의 구도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중국과 미국, 일본. 미국, 일본이 중국에서 맞서고 있는 2대1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더 현실적인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이거를 그냥 1대1의 구조로만 보다 보니까 일본이 왜 저렇게 강성 발언을 갖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국제 관계는 힘의 논리의 관계죠. 아무리 일본이 강대국이라도 중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 미국과 같이 이 전선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 버리면 상황이 틀려지는 거죠. 능히 중국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 결과 이 상황에서 중국이 얻는 실질적 이익은 없어요. 오히려 군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상대하기 때문에 행동의 자유가 군사력 배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 외교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계속 하면 할수록 국제적으로는 고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일본과 미국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 배경으로 국가되는 그 미국과 동맹을 맺은 영국, EU 이 나라들이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중국 포위 전략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혼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혼자서 일본과도 상대해야 되고 미국과도 상대해야 되고 EU와도 상대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딱 보면은 이게 말이 틀려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동중국에서 중국은 위험만 증가되고 이익은 없는 구조에 사실은 있는 거죠. 여러분 중국이 뭐 관광객을 일본에 안 보낸다고 해서 그게 피해가 될까요? 오히려 뭐예요? 일본 사람들 뭐예요? 오지 말라고 그러죠. 왜? 자꾸 범죄 일으키고 뭐 부정선거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시키고 뭐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관광객으로 오는 이익보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피해가 더 크니까 오지 말라는 거야, 차라리.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예요? 지금 알리테무 사건도 있고, 쿠팡 오늘 아침에 보도된 음?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있고, 뭐 경복궁에서 볼일 보고 마약 유통시키고 선거 막 개입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유 그럼 오지 마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수산물도 수입을 안 하겠다? 일본은요 한동안 수산물 수출을 중국을 금지를 했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 잠깐 풀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수산물 수입 제한도 일본한테는 큰 저기가 없어요. 일본의 주력은 뭐냐? 반도체죠. 전자산업이죠. 제조업 무역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일본이 가져가는 이익은 뭐예요? 크죠. 보통 국가와.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대만 근처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겠다. 여러분 미사일이 뭐죠? 물론 이제 방어용 미사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또는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미국이 이것을 빌미로 일본의 자위대를 강군으로 육성시켜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점점 가면서 보통 국가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뭐 하는 거야? 보통 국가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을 점점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그게 이익이에요. 엄청난 이익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익이 없다. 오히려 뭐예요? 이 일본을 자꾸 자극하면서 뭐예요? 미국과 다시 뭐예요? 관세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MOU 단계고 계속해서 나갈 거야 아마. 그리고 다른 어떤 EU와의 문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실례로 독일, 이탈리아 공군기들이 다 어디로 있었어요? 일본에 방문을 했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뭐야? 이게 하나의 테이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근데 이 문제를 한국 언론은 단순히 중국, 일본의 양자 구도로만 보도를 하니까 이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왜 그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 있어?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무슨 단 중립 외교 뭐 이런 거 실리 외교 이런 거 없어요. 이기는 편에 서는 거야. 이기는 편에. 승산에 있는 편에 선택. 뭐야? 결국 누가 이기는 거 보는 거야? 미국과 자유세계가 이긴다. 일본이 이긴. 그러면서 일본도 거기서 이익을 얻어간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죠.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이거 한미 동맹, 한미 현대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미 동맹이 현대화의 문구 중에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한국이 공격을 당하면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하면 핵폭격을 하겠다는 문구도 있어요. 이거 엄청 강한 메시지죠. 근데 이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확실한 핵우산 전략과 함께 한미일 공조로 우리 안보를 스스로 챙겨나가야 된다. 승자편에 붙어 이기는 쪽에 붙어. 또한 자유 진영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 길이 나온다. 일본이 진다.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자신이 있을까? 그리고 이것에는
단순히 중국과 일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진영과 중국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구도 속에서 볼 때, 아, 중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력이 없다. 다만 중국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내부 정치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외교는 한미일 공조와 동맹을 강화하면서 자유진영의 편에 서야 살아남는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떤 그 이해를 못하는 질문을 할 것이 있거나 하면 댓글을 써주시고요. 제가 하는 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